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 많은 분들이 이 이름을 들으면 어렵고 딱딱한 철학자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성공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10가지 삶의 비밀을 함께 들여다보며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내면의 불을 쌓으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이다. 우리는 평생을 재산을 모으고 집을 장만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 데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정작 내 마음은 텅 비어 있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내면의 불안, 바로 이것입니다. 책을 읽으며 쌓은 지식, 음악을 들으며 느낀 감동, 그림을 보며 발견한 아름다움, 자연을 거닐며 얻은 평온함,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재산입니다. 은행 잔고는 줄어들 수 있지만 내면의 풍요로움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외부 세계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큰 집과 비싼 차를 가지고 있지만 책 한 권 읽지 않고 음악에 감동받지 못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작은 집에 살지만 매일 책을 읽고 음악을 즐기고 산책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안에 무한한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 악기를 배우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 이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아도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었고 삶에 활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무엇인가를 배우고 계신가요? 내면의 세계를 풍요롭게 만들고 계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권의 책을 펼쳐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찾아 들어보세요. 박물관에 가보세요. 자연 속을 걸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내면의 불을 쌓는 첫걸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된다. 명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내면의 풍요로움은 다릅니다. 쌓으면 쌓을수록 더 만족스럽고 더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생겨나는 것.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내면의 부입니다. 두 번째 비밀, 욕망을 줄이면 행복이 커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공식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눈 값이다.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적어서 오는 것입니다. 분자를 늘리는 것보다 분모를 줄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20대, 30대에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욕망의 수레바퀴라고 불렀습니다. 한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고 그것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는
이 수레바퀴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을 줄이십시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진짜 필요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 잠잘 것, 입을 것, 그리고 건강.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욕망일 뿐입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쇼펜하우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여전히 더 원하는 것이고 부는 적게 가지고도 만족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명품 가방을 사면 행복합니까? 처음에는 기쁩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그것은 그냥 가방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명품을 원하게 됩니다. 고급 자동차를 사면 행복합니까? 처음에는 기쁩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그것은 그냥 이동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수레바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수레바퀴에서 내려오십시오. 욕망을 줄이십시오. 필요한 것만 가지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저절로 커집니다. 실제로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물건을 줄이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욕망을 줄이니 행복이 커졌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말한 것이 오늘날 미니멀리즘 운동으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욕망을 줄인다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사는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과 그냥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아직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SNS에 올리기 위한 물건을 사고 계신가요? 이제는 멈추십시오.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저절로 커집니다. 세 번째 비밀,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현대인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에 참석하고 SNS를 확인합니다. 심지어 혼자 밥 먹는 것도 불편해합니다. 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1분 1초가 지옥입니다. 빨리 헤어지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좋은 친구라면 혼자 있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싫은 사람이라면 혼자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속한 사람은 혼자 있으면 곧 자기 자신이라는 가난한 동반자의 무게를 느낀다. 하지만 탁월한 정신의 소유자는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며 즐거움을 느낀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풍요로운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생각에 잠기고 글을 쓰고 명상을 하며 자기 자신과 대화합니다. 하지만 내면이 텅 빈 사람은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내면의 공허를 외부의 소음으로 메우려는 시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진짜 해결책은 내면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즐거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교성은 정신의 빈곤함에서 생겨난다. 이것은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굳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쇼펜하우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사회적 관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게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아직 자기 자신과 친해지지 못한 겁니다. 오늘부터 하루 30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TV를 끄세요. 그냥 조용히 자기 자신과 함께 있어 보세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세요. 산책을 하며 생각에 잠겨보세요. 책을 읽어보세요. 일기를 써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나 혼자 있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때가 바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 비밀,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을 능가하는 재산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우리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젊을 때는 밤을 새워도, 술을 마셔도, 담배를 피워도 금방 회복됩니다. 그래서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번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좋아하는 곳에도 갈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행복의 10분의 9는 건강에 좌우된다. 10분의 9, 90%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부자라도 매일 두통에 시달린다면 행복할까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온몸이 아프다면 행복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건강이야말로 모든 행복의 기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건강은 모든 것을 즐기는 원천이며 건강이 없으면 그 어떠한 종류의 외적인 자산도 즐길 수 없게 된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위장병이 있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도 눈이 나쁘면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이 있어도 귀가 나쁘면 들을 수 없습니다. 건강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짓은 일이나 출세, 학업, 명예 혹은 그 무엇인가를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며 잠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술과 담배로 푸는 척하고 운동할 시간이 없다며 건강을 뒷전으로 미루고 그러다 결국 건강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후회합니다. 그때 좀 더 건강을 챙길 걸. 하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되찾기 어렵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돈보다, 명예보다, 성공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건강이 있어야만 그 뒤에 다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거창한 건 필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운동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식사하십시오. 충분히 주무십시오. 술과 담배를 줄이십시오.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정기 검진을 받으십시오. 이것만 해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잃기 전에는 그 가치를 모른다. 맞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가치를 모릅니다. 숨을 쉬는 것, 걷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건강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그러니 건강을 잃기 전에 지금부터 건강을 지키십시오. 오늘부터라도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십시오.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5번째 비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만이 진실이고 확실하다. 미래는 거의 언제나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온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좀 더 열심히 살걸.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또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나중에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떻게 살지?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꿈에 불과하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한다. 맞습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미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현재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으로 낭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양쪽 끝, 즉 과거와 미래 사이의 무한한 간격 속에서 유일하게 실제하는 현재라는 형태를 가진다. 따라서 현재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의 후회 속에 있습니까? 미래의 걱정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현재에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과거의 일을 후회합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미래를 걱정합니다.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밥을 먹으면 그 맛에 집중하십시오. 산책을 하면 바람과 햇살을 느끼십시오.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며 현재를 허비한다. 하지만 더 나은 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은퇴하면 이런 말을 하며 우리는 현재를 미룹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결국 인생은 끝나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과거나 미래에 붙들려 계신가요?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지금뿐입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십시오. 오늘 저녁 노을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6번째 비밀, 타인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유명한 비유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이용해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 가까이 모여 앉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니 서로의 가시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춥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면 또 가시에 찔립니다. 이렇게 그들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며 마침내 적당한 거리를 발견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지만 가시에는 찔리지 않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지내면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또 외롭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으십시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것이 바로 존중과 예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라도 너무 가까이 지내면 간섭하게 됩니다. 친구라도 너무 자주 만나면 부담스럽습니다. 연인이라도 너무 붙어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십시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이고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적인 따뜻함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통과 괴로움을 받지 않기 위해 사회에서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기를 좋아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굳이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면이 텅 빈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체온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가려고 하고 결국 가시에 찔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따뜻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덜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식이라도 매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라도 항상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라도 매주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이고 건강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에게 거리를 지켜라고 말하는 것이다. 거리를 지켜라.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로운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7번째 비밀, 정신활동을 멈추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고독하지 않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배움을 멈춥니다. 직장을 다니며 일만 합니다. 은퇴하면 TV나 보며 시간을 때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뇌가 빠르게 늙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뇌는 퇴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정신활동을 멈추지 마십시오. 평생 배우고 생각하고 표현하십시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합니다. 정신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치매 위험도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 활력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적 자산은 물질적 자산과 달리 사용할수록 늘어난다. 맞습니다. 돈은 쓰면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식은 쓰면 늘어납니다. 생각은 할수록 깊어집니다. 창의력은 발휘할수록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신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건 필요 없습니다. 책 한 권을 읽어도 좋습니다.
강의를 들어도 좋습니다. 악기를 배워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해도 좋습니다. 글을 써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머리를 쓰는 겁니다. 생각하고 배우고 익히고 표현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만 고민한다.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한다. 시간을 때우는 것과 시간을 활용하는 것,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TV를 보는 것은 시간을 때우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SNS를 하는 것은 시간을 때우는 것입니다. 뭔가를 배우는 것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시간을 때우지 마십시오.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배우고 생각하고 성장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무엇을 배우고 계신가요? 요즘 무엇을 공부하고 계신가요? 아무것도 없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평생 하고 싶었던 것, 지금 시작하십시오. 배움에 나이가 없습니다. 배움의 때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적 자산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무한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 무한한 세계. 이것이 바로 정신활동의 결과입니다. 책을 읽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생각을 하면 깊이가 생깁니다. 배우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내면의 세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운 내면이 진정한 행복을 만듭니다. 8번째 비밀, 소박한 삶 속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된다. 현대 사회는 소비를 부추깁니다. 광고는 더 많이 사라고 말합니다. SNS는 더 좋은 것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합니다.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좋은 옷. 그런데 그것을 얻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으면 관리해야 할 것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잃을 것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은 잃을 것이 적다. 맞습니다. 큰 집을 가지면 청소할 곳이 많고 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걱정거리도 많아집니다. 비싼 차를 가지면 주차할 곳을 찾아야 하고 긁힐까 걱정해야 하고 보험료도 많이 나갑니다. 좋은 옷을 가지면 세탁을 조심해야 하고 옷장이 비좁아지고 또 다른 옷을 사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의 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소박하게 사십시오. 진짜 필요한 것만 가지십시오. 나머지는 내려놓으십시오. 실제로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물건을 줄이니 삶이 가벼워졌다. 관리할 것이 줄어니 시간이 생겼다. 걱정거리가 줄어니 마음이 편해졌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말한 것이 오늘날 미니멀리즘 운동으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데서 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자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이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소유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떠신가요? 혹시 물건이 너무 많지 않으신가요? 1년 동안 안 쓴 물건들이 가득하지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십시오.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십시오. 그러면 집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박함은 행복의 어머니다. 소박한 삶. 그것이 진짜 풍요로운 삶입니다. 9번째 비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도 미래도 소유할 수 없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옛날이 그리워.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 과거를 추억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쇼펜하워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이미 쏟아진 물을 다시 담으려는 것만큼 헛된 일이다. 맞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실수를 했다면 그것으로부터 배우십시오. 그리고 현재에 적용하십시오. 과거에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십시오. 하지만 과거에 붙들려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쇼펜하워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꿈에 불과하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한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미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과거에 붙들려 계신가요? 그때는 좋았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 지금 느낄 수 있는 행복. 그것이 진짜 우리의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를 사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현재를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10번째 비밀, 자연과 함께 하십시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발견한다. 현대인들은 콘크리트 정글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건물 안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왔어도 실내만 있고 자연과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자연과 함께 하십시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우울증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왜일까요?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본성과 가장 잘 맞는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자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자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햇빛을 쓰면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흙을 만지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나무를 보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바람을 느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자연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쇼펜하워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 맞습니다. 도시 속에서는 우리는 역할을 합니다. 직장인, 부모, 배우자, 친구. 하지만 자연 속에서는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입니다. 역할도 가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자연 속으로 가십시오. 산을 오르십시오. 바다를 보십시오. 숲을 거닐으십시오. 강가에 앉아 있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질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연과 가까이 지내고 계신가요? 언제 마지막으로 산에 가보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숲을 거닐었습니까? 오늘부터 자연 속으로 나가십시오. 공원을 산책하십시오. 주말에 산에 오르십시오. 휴가 때 바다를 보러 가십시오. 아니면 집에서 화분이라도 키워보십시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최고의 의사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치유됩니다. 자연과 함께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쇼펜하워가 전하는 10가지 삶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면의 불을 쌓고, 욕망을 줄이고, 고독을 즐기고, 건강을 지키고, 현재 집중하고, 타인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정신활동을 멈추지 않고, 소박하게 살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다. 그러므로 현명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짜 행복을 찾아 나서십시오.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 충만함을,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의 평안을,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의 기쁨을. 쇼펜하워의 지혜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그가 말한 것이 인간 본성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여전히 같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쇼펜하워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물질이 아니라 정신에서,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행복을 찾으라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쇼펜하워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모두 자기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